맨유가 팰리스에게 0대4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맨유 경기의 최근 문제점이 팰리스전에서 좀 드러난 것 같아서 팰리스 경기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라는 팀은 부상이 팀의 발목을 아주 세게 잡고 있습니다. 부상 없는 팀이 어딨냐마는 맨유는 좀 많이 심하죠. 특히 요즘엔 수비 라인이 완전 전멸했습니다.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메가이어, 바란, 린델로프, 캄보알라까지, 풀백은 루크쇼, 말라시아까지 수비만 거의 7명이 부상입니다. 당연히 수비력도 안되고 후방 빌드업도 잘 안되죠. 그리고 수비 라인의 부상 문제가 공격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지난 시즌의 경기 영상인데요. 맨유는 주로 왼쪽에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레시포드나 산초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왼발 풀백 말라시아나 루크쇼가 이렇게 등 뒤를 돌아주면서 오버래핑 해줬습니다. 지금은 말라시아가 등 뒤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가 도는 말라시아한테 내주고 말라시아가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었는데 되게 위협적인 찬스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되게 공격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 맨유는 저런 움직임을 지원해줄 왼발 풀백이 없다 보니 윙어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왔던 지난 벌리전 경기인데요. 지금처럼 돌아주는 왼쪽 풀백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그냥 안쪽으로 혼자서 파고 들어오는 개인 돌파가 많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뚫리면 좋은데 가르나초가 네이마르나 메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이런 공격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수비 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센터백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센터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세미로는 맨유에 와서 좀 발을 쉽게 뻗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슬라이딩 태클이 너무 쉽게 나가서 그 태클이 실패하면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맨유의 실점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요. 저는 일단 여기서 에릭센이 올리세를 이렇게 압박하는데 여기서 압박이 너무 쉽게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에반스의 자리를 보시면 혼자서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에반스가 이렇게 가면서 라인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에릭센은 피지컬로 나가 떨어지고 여기서 올리세를 바로 견제하러 카세미로가 발을 뻗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을 뻗는 것도 좀 성급했어요. 그래서 카세미로가 발 뻗는 걸 이용해서 올리세가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올리세가 이렇게 슈팅 레인지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견제가 없었고 달록과 에반스는 각자 막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견제를 하러 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올리세에게 땅볼슛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맨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카세미로가 앞쪽으로 가서 전진 수비를 하다가 전진 수비가 실패했고 에반스와 완비사카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따라오는 에릭센하고 마이누가 있었기 때문에 에반스가 그냥 기다리면서 지연만 시켜주면 들어오는 수비들과 함께 협력 수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반스가 그냥 발을 뻗어버리면서 마테타에게 단독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마테타는 여기서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성공시키며 또 실점을 하게 되는 맨유입니다. 이런 센터백들의 수비 집중력 자체가 너무 흐트러져 있고 카세미로의 전진 수비가 맨유 수비의 안정성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유의 네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스루 패스가 오는데 카세미로는 거리를 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접근합니다. 여기서도 발을 뺏어서 어쨌든 간 공을 뺏긴 합니다. 지금은 마테타의 터치가 길었긴 했는데 이 발 뻗는 것도 마테타의 터치가 길지 않았다면 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을 그냥 밖으로 걷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카세미로가 기껏 뺏어놓고 여기서 또 상대한테 전방 압박을 당해서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 뺏긴 공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죠. 센터백은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안정성이 훨씬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전적인 카세미로의 수비 방식은 수비형 미드필더에선 맞을지 모르나 센터백은 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수비 방식은 잘 맞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맨유는 중원 싸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리버풀전에서도 하던 건데 팰리스의 3톱이 상대의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미드필더가 공을 받아주는 선수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좁혀 들어온 달록과 마이누는 도통 공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원에서 힘싸움도 밀렸던 맨유입니다. 가끔씩 팰리스가 마테타 머리를 보고 롱킥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세컨볼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에릭센의 피지컬이나 기동력이 맨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에릭센입니다. 그리고 투볼란치인 마이노와 에릭센 둘 다 클래식한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죠. 에릭센은 자리는 3선인데 수비력은 일반 3선 미드필더에 비해선 한참 모자랍니다. 마이노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맞으나 클래식한 홀딩이라기보단 박스 투 박스가 본업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3선 미드필더로는 포백업 보호가 꽤 힘든 조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센터백들의 부재로 센터백에 익숙하지 못한 카세미로가 센터백을 보게 되니 맨유의 수비 공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작업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부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죠. 원래 맨유는 역습 시에 부페의 발에서 시작하는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양쪽 윙어들과 공격수 호일론까지 엄청 전진하는 성향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페의 다이렉트 패스 한 방에 박스 앞까지 가고 거기서 상대팀의 적은 숫자를 상대로 윙어들이 1대1 돌파를 쳐서 찬스를 만들거나 득점했던 게 주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페가 없으니 이런 패스를 해줄 선수가 없었죠. 오늘 부페 대신 나오는 마운트도 이런 패스에는 익숙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맨유 선발진에 복귀한 것도 되게 오랜만이었죠. 맨유는 자신들이 하던 두 가지의 메인 플레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측면에 무게중심을 가져간 뒤에 풀백의 오버래핑 활용. 두 번째는 부페의 발로부터 시작되는 다이렉트한 역습. 게다가 수비진은 센터백이 이미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기를 다 종합해봤을 때 맨유는 부페가 없으면 경기력이 확 떨어진다는 걸 오늘 경기로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테나흐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무리뉴를 제외하고 맨유는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죠.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닙 밖으로 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죠. 또한 테나흐는 선수단과의 갈등 얘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팬의 지지를 잃었을 때는 성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팬의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인 감독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전술이 좋아도 선수단의 지지를 잃으면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테나흐가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외부에 흘린다면 선수단의 지지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맨유. 과연 맨유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